요거 한 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크게 어려운 글자는 없는데 여자가 좀 생소한 글자입니다. 때시자, 시절 시자 이런 뜻이고, 올레자 오다, 바람풍자, 원일 송자, 등나라 등자, 요거 등나라 등자, 등나라 등자, 요거는 다락집 각자, 다락집, 누가 쉽게 말하면 누가 다락집 각자. 일반적인 움직임 운자인데 운수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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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이라고 봤던 시군, 운수운자. 물러가다 내성 내자, 번개래자, 내성래자. 요거는 울릴 굉자, 울릴 굉자, 울릴 굉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 글자죠. 이건 올릴 천자, 올릴 천자, 이 복복자, 비비자, 비석비자, 빗돌비자, 비비자. 여기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시래하는 게 이거. 때가 오면, 글자 그대로 하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때가 오면. 근데 사실은 때가 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때를 만나면 이 말입니다. 좋은 때를 만나면, 때가 오면.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때가 평생 동안 3번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3번 오는데 그 3번을 다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고, 3번 다 잡으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그 중에 2개 잡으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1개만 잡으면 조금 고달픈 사람이고. 인생은 일평생 때가 3번 온다. 그 때라 하는 게 좋은 때, 기회. 다른 말하면 기회. 단순한 시간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시래가는 좋은 때가 오다. 시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시운이, 좋은 시운이 오다. 좋은 때가 오다. 좋은 때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시래풍송, 시래풍송, 이런 넉자, 그 다음 뒤에는 석자, 넉자 석자, 넉자 석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대개 7자로 구성된 한문 문구는 넉자 석자가 한 70%를 차지합니다. 넉자 석자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두자 이런 게 간혹 가다 있고, 또 한자 석자도 간혹 가다 있고, 석자 한자도 간혹 가다 있는데, 대체로 넉자 석자, 넉자 더하기 석자 해가지고 7자. 그 이걸 갖다가 요 2줄만 하면 7은 대구거든요. 7은 대구, 7은 대구. 7글자로 된 두구, 그걸 대구라 그러거든요. 4개가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4개가 되면, 8개가 되면, 또 8개 이상 되면, 그리고 2개 때는 대구고, 4개가 되면은 절구, 8개가 되면 율시, 8개 이상, 8개 이상이 되면 배율, 이런 명칭이 있어요. 배율.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7원하고 5원하고, 7원하고 5원하고 2가지가 대표적이에요.
7원하고 5원. 7원 대구, 5원 대구, 5원 절구, 7원 절구, 5원 율시, 7원 율시, 5원 배율, 7원 배율. 여기서 이제 당나라 때 완성된 그 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는 사언이 참 많습니다. 그 시에는 사언. 네 글자로 된 성구. 쉽게 말하면 시경에 있는 시는 정확하게 내 세번이나 해도 한 90%가 사언입니다. 그래서 사언으로 된 구성된 시는 언제 짓든기라도 고시라고 부릅니다. 고시. 5원이나 7원으로 된 것은 이제 정형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7자가 두 구로 되어 있으니까 7원 대구에 해당하죠. 그죠? 7원 대구. 대자는 이건 대할 대자. 대구. 그러니까 넉자서 끊으면 됩니다. 넉자 끊고 석자, 넉자 끊고 석자. 그러니까 4, 3으로 이루어진다. 대충 다. 한 80%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무조건 7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넉자 석자 끊어놓고 보는 겁니다. 넉자 석자 끊어가지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은 두자 끊어보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석자 한자 끊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자 석자 끊어보고. 그런데 그거는 위치가다 위치 없습니다. 거의 다가 7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넉자 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 넉자. 때가 오면 바람이 보낸다. 때가 오면 바람이 보낸다. 때가 오니 바람이 보낸다. 때를 잘 만나니 바람이 보낸다. 다시 말하면 순풍을 만난다 이 말. 순풍. 순풍을 만나서 순풍에 의해서 보낸다. 요거 그렇게 봐놓고 등왕각. 등하는 건 등나라. 나라 이름이 등나라. 등왕각. 등왕이 지은 누각입니다. 등왕이 지은 누각. 그래서 등왕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등왕이 아니고 여기 보주 등왕각 일화 요걸 잠깐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중간 이하에 장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주 등왕각 일화. 등왕각은 지금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각인 바 당고조의 아들 이원영이 홍주 자사로 있을 때 건립되었는데 이원영이 등왕의 봉해짐에 따라 등왕각이라 불리게 되었다. 당고조의 아들, 그러니까 당태종하고는 배다른 동생입니다. 당태종의 배다른 동생. 이원형 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홍주 자사로 갔는데 나중에 그 등왕으로 봉해져 가지고 제후로 봉해져 가지고 그래 등왕이 되니까 자기가 그 유곽을 지을 때는 자사를 쓸 때 지었는데 등왕으로 성격되니까 이름을 등왕각이라고 이름하기도 됩니다. 등왕각, 등왕각, 등왕이 지은 누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고 관련되는 이 얘기인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대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등왕각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누각인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당나라 초기의 시인 왕발이 소시절에 동정호 부근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서 등왕각에서 9월 9일 낙성식이 있으니 가서 등왕각설을 지으라고 현몽했다. 그날이 현몽받은 그날이 9월 7일이었는데 거기서 남창현까지는 거리가 700리나 되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도착할 수 없는 거리다. 그러나 왕발은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배를 탔는데 이때부터 순풍이 불어 배가 쏜살같이 달려서 다음 날에 등왕각에 도착하고 명문으로 이름난 등왕각설을 지어서 천하에 그의 문명을 떨쳤다. 근데 물론 이 왕발은 등왕각설을 지어서 문명을 떨쳤고 또 딴 사람 한유락 한 사람이 있어요. 한태지 유명한 시인이죠. 한태지는 등왕각기 하는 글을 써가지고 문명을 떨쳤어요. 등왕각기, 등왕각서. 이 등왕각서는 왕발이 지은 글이고 등왕각기는 한유가 지은 글이고 그래서 등왕각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 두 글이 아주 명문장이고 그래서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 왕발이 천재 시인인데요. 천재 시인인데 요절했습니다. 천재 시인 요절했어요. 아주 젊을 때 세상을 떴어요. 647년에서 674년이니까 아주 일찍 세상을 떴어요. 왕발이 이게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그 설을 쓴 것이 17살이라고 대에 전하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17살 때 지은 거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발이 동정호 부근에서 이제 이 소시절에 살았는데 동정호라 하는 게 중국에서 당시에는 제일 큰 호수입니다. 동정호가 제일 큰 호수.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둘레가 700리. 둘레가 700리. 지금은 자꾸 미끼가 조금 줄었다 합니다만 자꾸 토사가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동정호라 하는 것은 시인들이 많이 그 동정호를 소재로 해서 시를 읊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이제 동정호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등왕각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짧은 구간은 말을 탔겠죠. 그리 이 동정호가 워낙 크다 보니 100길로 가는 것이 거의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을 타는 건 1시간도 채 안 타도 되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이 거리가 약 700리쯤 되니까 9월 7일 날 현몽을 받았는데 9월 9일 날 낙성식 하니까 하루만 거기 가야 되잖아요. 9월 9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발이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래야 무조건 동정호에 배를 탄 겁니다. 배를 탔는데 순풍이 부는 겁니다.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쏜살같이 간다. 쏜살 가는 말은 옛날에는 화살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쏜살이라고 그래요. 쏜살. 지금 뭐 총알에 비하면 화살이 이거는 뭐 늦죠. 옛날 화살이 제일 빠르니까 쏜 화살, 쏜살같이 달렸다. 그래 하룻밤 새야 말이죠. 700일 간 거예요. 하룻밤 새.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좋은 시운을 만났다. 그 시운이 뭐냐? 바람. 바람이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에 하룻밤 사이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등왕각 서를 지었는데 그게 천하명문자이라. 내용은 나는 모르겠는데 천하명문자 등왕각 서가 그때부터 왕발이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거라. 천재 시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때가 왔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때를 만났다. 좋은 때가 왔다. 시운이 좋은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 그게 이제 순풍이. 순풍이 배를 갖다가 빨리 날듯이 가게 만들어줘서 등왕까지 갔다. 그 말이고, 요거는 반대입니다. 이는 운수. 운수 뭡니까? 운수. 시운이 좋다. 시운이 겠대. 운수가 좋다. 운명의 수가 좋다. 그러니까 운수가 물러갔다. 운수가 물러갔다. 시운이 다 했단 말이죠. 시운이 다 했단 말이죠. 내한테 주어진 운명이 떠나버렸다. 물러갔다. 이것도까지 해서 이는 우레. 근데 우렁쾅쾅 하는데 내 손 번개. 번개는 원래 번개전자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용을 봐서 소리도 랑탕탕탕 하면서 번개를 친 겁니다. 여기 이제 우레레자를 쓰지만은 그 우레는 뭘 동반했느냐? 번개를 동반한 우레다 이 말입니다. 요새도 그런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소리만 시끄럽고 번개한테 어떨 때는 막 번개가 푸치푸치 하잖아요. 그 번개 그게 참 무섭거든요. 내가 20대 때 20대 후반쯤 되나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동마다 동사무소를 만들었어요. 동마다 동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깃대를 세웠어요. 깃대를 세웠는데 하나는 태극기, 다음에 새마을운동한 새마을기 두 개를 세웠어요.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동사무소는 그 당시에는 뭐 시골 같은 브로커 가지고 뭐 가가벌로 지은 거죠. 제대로 지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있는 동네거든요. 옥화교회, 교회가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계양대에 벼락이 때린 겁니다. 우리 집하고 거리가 2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벼락이 우리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는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요. 바로 내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국기계양대 피뢰침을 난다라 나는 기라. 촌 사람들이 그냥 막 샤워를 한 그냥 세안하는 기라. 국기계양대를 때렸던 기라. 국기계양대가 따개져 버렸어요. 이렇게 친 게 아니고 따개져 버렸어요.
그 벼랑 한 맞아가 국기향대가 딱 잊어버렸어. 이거는 굉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굉음이라고 그래요. 시끄러운 소리. 우리가 굉음한 시끄러운 소리를 굉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굉자도 단순히 시끄럽다 하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깨뜨린다 하는 뜻이 과 연결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혹은 우레가 이게 아주 시끄러운 소리, 이런 소리인데 깨뜨린다 하는 뜻으로 쓰여요. 깨뜨린다. 깨뜨리다. 부사분다. 박살내본다. 번개가 맞아가 부사져본다. 번개를 맞아가 부사져본다. 뭐가? 천복비. 이 천복비 이것도 8페이지 통건 51페이지 8페이지 천복비 1화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천복비는 원대에 마치원이 세웠다 하는 설도 있고 당대에 구양순이 비문을 썼다 하는 설이 있다. 구양순이 비문을 쓰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구례공의 문객 가운데 문정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가난하였다. 혹자가 그에게 천복비의 비문을 탁본해 오면 그 사례를 후히 주겠다고 했다. 이에 천신망고로 원거리 기철림. 7천인데 이 원거리로 가면 됩니다. 7천리. 예, 7천리 가는 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7천리를 달려갔단 말이죠. 천복산에 달려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밤에 재수 없게도 벼락이 천복비를 때려 가지고 천복비 부사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탁본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천복비 비문을 쓴 사람은 구양순이 맞을 것 같고 구양순이 명필입니다. 우리가 대충 요새는 그런 게 잘 없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거 서예 학원이 많았습니다. 서예 학원에 가면 기초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글자를 배우는데 임서를 하거든요. 구양순체를 하든지 안지경체를 한 두 가지 중 하나 합니다. 안지경체는 통통하고 구양순체는 아주 신사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구양순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지경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두 가지 다 하고 처음에는 한 가지를 정해놔 놓고 그리고 쭉 배웁니다. 그런데 이 구양순체가 참 미려합니다. 그 빗물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그래서 구양순이 빗물을 썼다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고 구례공 하는 사람, 이 사람 구례공 하는 사람은 이 본명은 구준입니다. 구준. 준자. 구준. 구례공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구준인데 이 사람이 이 문정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례공의 문객 중에 문정이 하나 있었다 했는데 이 문정도 사실은 본명이 아니고 문정은 시호입니다. 시호. 이 문정이 누군가니 범중엄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걸 다 빠뜨려 버렸는데 범중엄
범중은 돈중은 이 사람 시호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제 북송의 재상인데 구례공도 그렇고 북송 때 사람들인데 범중음이나 구례공이나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구례공이 먼저 벼슬을 했겠죠. 그리고 범중음 이 사람은 구례공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있었겠죠. 가난했다 그랬어. 가난했어. 그 문화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천복비 이거 탁본해 오마 돈 많이 준다. 그럼 탁본 하려고 그러면은 먹물이 있어야 되고 또 소위 한지 이건 천년 갑니다. 양지 이건 얼마 안 갑니다. 이거 얼마 안 가면 바삭바삭 한지는 천년 갑니다. 한지가 있어야 되고 한지는 그 땅나무 껍질로 만든 겁니다. 아주 찌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좁쌀 서속한 좁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돼요.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걸 준비해 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탁본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 몇 날 며칠 걸리겠죠. 7천리에 갔는데 실제로 7천리에 되는지 아예 먼 거리예요. 도착을 했었는데 그날 밤에 벼락이 쳐가 천국벽이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탁본을 뭐 한 거라. 탁본을 하면 이제 그 비석에다가 창호질 이제 물로 발라놓고 안 떨어질 만큼 물 많이 하면 되고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 좁쌀을 갖다가 이 삼배나 명주나 이런 데 싸가지고 그래 먹물을 찍어가지고 콕콕콕 때립니다. 때리면 글자가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 탁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유명한 비석들은 탁본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명필들이거든요. 성주 우리 고향에 가면 신도비가 하나 있는데 그 신도비 비문이 중국의 명필들 비문을 전부 집자해가지고 했다고 유명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날 밤에 벼락이 쳐가지고 깨져 부르시니까 그걸 탁본을 못 한 거죠. 빈손을 돌아온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집념이 강해가지고 이 구례공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도 나중에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시호가 문정이에요. 문정. 그래서 법문정 그러는데 그래 이게 이제 앞에 그 소개해 놨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조금 다른 그런 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법문정이 요주 태수로 있을 때 법문정 밑에 제자가 집이 가난해서 법문정이 천복비 네 탁본하고 오마 내가 쌀 미씀 줄게. 그래 내가 보냈는데 헛병하고 와서 그래도 그 좀 병부들 먹을 거 주고 이래 잘 길러가지고 그 문화 제자가 나중에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 사람도 유명한 재상이 됐어요. 유명한 재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는 구례공의 문화생이 그래 딱 한 설이고 하나는 구례
그 문정공이 자기 문객을 시켜서 보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정공하고는 연결이 돼요. 그죠? 어느 얘기인지 맞는지 몰라요. 옛날 얘기니까. 두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 우선 한 가지 설명해 놨습니다. 그 천복비라고 하는 게 천복산에 있는, 비석. 아주 유명한 비석인데, 그게 누구 비싼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주 명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탁본을 해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준이나 범중엄이나 다 북송 때 태종 진종 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례공이 조금 나이가 더 먹었고, 그래 이제 법문정이 조금 나이가 아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문화생을 들어갔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명심보감에 나오는 게 이거 해석만 해갖고는 이게 뜻이 안 통해요. 그래 그 숨어있는 이 얘기를 어느 쪽이든지 알아야 뜻이 통해요. 그래서 좋은 때를 만나 누가? 좋은 때가 만나니 누가? 좋은 때를 만나니 그 유명한 요절시인, 이 앞에 소개를 해놨죠. 황반? 네, 왕발이. 왕발이가 일찍 죽어버리기 때문에 왕발이가 좋은 시운을 만났단 말이고, 꿈의 현몽, 좋은 시운을 만나서 순풍을 타고 등왕까지 하룻밤 사이에 도착을 해서 등왕각설을 지었기 때문에 왕발이 천하의 천재 시인으로 이름을 드날리게 됐다. 운수의회가 딱 맞은 거죠. 그런데 법문정은 운이 안 맞아. 운수가 갚았어. 안 맞아. 그러니까 죽을 고생해가지고 천복사에 있는 비석 탁본을 하러 갔는데, 도착하는 날 밤에 번개가 쳐가지고 이 천복비가 박살나고 깨져버렸어. 그래서 탁본을 모아서 고생을 실컷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잡을 수 있다. 노력해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시운이 없으면 노력해도 안 된다. 왕발은 노력해서 성공을 했고, 법문정은 노력했는데도 실패를 했고, 그러면 똑같이 노력해도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노력해도. 그래 성공한 사람은 시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시운이 안 맞는 거라. 때가 안 맞는 거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시기 다 놓쳐버리고 늦가서 내 같은 사람 된 거란 말이죠. 늦가서 공부하면 머리 들어가나요? 그게 안 들어가지.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다 되려고 막 온머리 사명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맞아요. 뭐 그야말로 신게 돼. 뭐 공짜 죽은 얘기죠. 네. 그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윤석열이는 뭡니까 조국이한테 절해야 돼요. 조국이 잡아 있는 바람에 그 대통령 되거든요. 추미애 문 대통령 다 조국이한테 절해야 돼요. 조국이가 그 검찰개혁 카드 안 뽑았으면 지가 그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문 대통령이 지 검찰총장 안 시켜줬으면. 그렇죠. 그래 다 문 대통령이나 조국이나 추미애나 다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준 일등 공식. 공식이라요. 가서 만날 절해야 돼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시운이 안 맞아 마.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뭐 공짜로 대통령 얻었는 게 주었는 게 어떻게 주선. 이거 시운 맞아 그런 거예요. 이해창 씨는 두 분이나 돼도만. 네, 이회창 씨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감사원장 했죠, 대법관 했죠, 국무총리 했죠. 그래도 안 되는 거라. 이 사람 팔자래, 이 사람 팔자래. 시국이 안 맞는 거라.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공짜 주는 거예요. 공짜 좋지. 근데 그게 이제 공짜를 주었으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 치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한 구절 가지고 한번 끝을 내겠습니다. 요자 요거 잘 못 보는 글자. 굉음하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굉음스럽게 하면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굉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음. 요거 등나라 등자. 여기서 요거 붙여보면 등나무 등자가 되거든요. 요거 붙여보면 등나무 등자. 갈등할 때 등자가 이자잖아요. 등나무 등자. 갈등이 있다. 그건 칙하고 등나무하고 얽힌 걸 말하잖아요. 둘 다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오늘 이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